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고민은 사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요 몇 년 동안은 정말 바쁘게 정말 달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결국에 첫 번째로는 나의 행복을 위해 하는 일이고 또 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저의 인생의 속도와 방향과 뭐 행복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다양한 고민이나 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생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게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것들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일단 나부터 행복해지고 주변에 뭐 그런 좋은 가치들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면적으로 보면 1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인구로 보면 국민의 3%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도시 기준으로 봐도 사실 인구가 2만 명에서 많게는 한 30만 명 정도의 도시들이 있는데 실제로 서울로 치면 한 구보다도 작은 이제 인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원도는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수도권이랑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떻게 말하면 낙후되어 있고 어떻게 말하면 인프라가 잘 이제 구축되어 있지 않는 곳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곳에서 인프라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주제인데요. 강원도로 이주를 하거나 강원도에서 살고 싶거나 강원도를 떠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오는 이유는 부족한 인프라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자연이라든지 이곳의 여유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수도권에서 그런 강릉이나 평창이나 정선이나 이런 곳들이 가진 자연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는 이런 지역적 특색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노마드들이 강원도를 선택한다면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하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노마드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공간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기존의 집이나 서울의 오피스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강원도에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디지털 노마드들을 유입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여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일을 여기서 했을 때 더 나은 효율이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공간이나 인터넷 환경이나 여러 인프라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 환경의 경우에는 지금 전국 어디를 가나 굉장히 일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가져가되 공간과 지역의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두 번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로 강원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성이나 밀도 같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잘 운영되지 않는 어떤 상업 공간도 많고요. 또 연수시설이나 이렇게 대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시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다양한 기업이나 대학들이 과거에
내려왔다가 없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이러한 공간들은 사실 하지만 개인이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공공이나 관에서 가지고 활용 방법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들을 정말로 이런 디지털 노마드들을 위한 환경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민간의 플레이어와 함께 협업하여 정말 강원도만의 어떤 그런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마을이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하게도 최근에 일본에서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수도권과의 어떤 접근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런 공간들은 숙박이라는 측면에서 꼭 숙박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곳에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택배를 보내거나 등기를 보내거나 은행 업무를 보거나 혹은 마트에 가야 할 일이 생기는데 너무 강원도의 자연만 추구하다가 너무 산골이나 너무 오지로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적절하게 어떤 마을이나 어떤 도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각각의 기능들이 멀지 않은 곳들에 이런 디지털 노마드들을 위한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지방 소멸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고, 이를 차용해서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 소멸 위험도를 분석해 본다든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이든 수도권이든 어디든 인구가 줄어드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지역의 경우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의 자연적인 감소가 훨씬 이제 다른 곳보다 사회적인 인구 이동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감소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에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죠. 그 청년들이 이주하는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정책도 나오고 있고, 또 도시의 청년들을 시골로 이주시켜서 시골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그러한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러한 인구 유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 일단은 그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정책이 먼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데나 어떤 도시에서나 모든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제주 같은 경우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사회적인 인구 증가가 많았던 도시인데요. 제주의 경우 최근에는 좀 그 추세가 꺾였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월 1000명 이상 인구가 늘어났었죠. 그래서 60만 명이 이미 넘어간 곳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제주로 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제주의 자연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특색과 어떤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인구의 사회적인 유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주민들 또한 외부에서 정말 많은 인구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배타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포용성도 많이 생기고 이러한 상황들이 저는 제주의 지역민들과 제주의 이주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민들과 이주자들이 같이 섞이고 융화되면서
좀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양한 연구에서도 밝혀졌고요. 그래서 첫째로 지역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가 있는 정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둘째로 만약에 이 지역으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 싶다면 정말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기존의 자원들을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잘 분배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미있게 볼 만한 것은 유동인구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의 경우 인구가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지역의 유동인구는 훨씬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양의 경우에는 인구가 27,000명에 지나지 않지만 유동인구는 6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어떤 정주의 인구에 대한 개념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이런 유동인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도시의 컨텐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함께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베터 투게더 챌린지가 진행되는 평창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해도도 있고 관심도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평창이 사실 올림픽 개최지이기도 했고 그러한 많은 유산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저는 평창은 좀 문화예술적으로 뭔가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주로는 강원도의 대부분의 다른 도시들처럼 관광도시라는 컨셉으로 표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평창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관광지에 방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했던 도시가 아니라 이런 유산들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것은 2018년 동계올림픽 때 문화올림픽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창에서는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40일 동안의 레지던시를 하면서 평창을 무용이나 음악이나 비주얼 그래픽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아티스트가 이 평창이라는 도시를 해석한 레지던시에 전시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새롭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창이 외부의 다양한 아티스트, 기획자 그룹 이분들과 연계를 하면서 평창의 올림픽 유산을 앞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창 지역 내에서 이런 콘텐츠에 대한 발굴이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창은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고요. 또 강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도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정말 기존의 어떤 농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관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지역민 분들과 또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평창의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결합이 된다면 저는 그때 좀 더 평창이 이런 올림픽 유산을 가지고 또 평창의 지역 색깔을 가지고 그런 평창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로컬의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협력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 내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지역 인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지역과 베터 투게더 하는 팁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지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강릉에서 자랐지만 제가 다시 고향으로 와보니까 정말 새롭게 보이는 것들도 많고 제가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제가 알아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재밌는 컨텐츠들도 많고 재밌는 역사, 뭐 문화 그런 맥락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베터 투게더를 만들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같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지역에서 나를 둘러싼 어떤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 혼자 뭔가의 성과를 만들거나 성장을 하는 것보다는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나를 둘러싼 지역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베터 투게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창과 강원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와 실험들을 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베터 투게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